개인적으로 쓰던 물건 있잖아요. 뭐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거. 이걸 갑자기 사업에 쓰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흔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세금 신고할 때요. 특히 감가상각. 이걸 시작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자산 가치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아, 네. 바로 그 지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개인 물건을 사업에 이렇게 탁 투입할 때 그 시작점,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기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네. 첫 단추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IRS 퍼블리케이션 946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개인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기준액,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그럼 핵심 원칙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던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 그때 감가상각을 위한 기준가액은요, 다음 두 금액 중 반드시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아, 둘 중에 더 적은 거요? 네. 첫째는 전환 시점의 자산의 조정 기준액이고요. 둘째는 역시 전환 시점의 자산의 공정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FMV입니다. 아하, 조정 기준액이랑 공정시장 가치. 이 둘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쓴다. 이거군요. 근데 왜 굳이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냥 뭐 내가 산 가격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요,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막 엄청 올랐다고 해서 그 높은 가격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득 보는 느낌? 그렇죠. 실제로는 그만큼 돈을 쓴 게 아닌데도 비용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시장 가치가 확 떨어졌는데도 예전 가격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이건 또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비용을 공제하는 셈이 되고요. 아, 그렇네요.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IRS는 전환 시점에 조정된 원가, 그러니까 조정 기준액과 시장 가치, 즉 FMV 중에서 낮은 금액을 택하게 해서요.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했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 이상으로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받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개념, 조정 기준액이랑 공정시장 가치, 이게 정확히 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조정 기준액은요. 일단 자산을 처음 샀을 때 가격, 즉 원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가요? 네. 근데 만약 그동안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돈을 썼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을 더 좋은 걸로 바꿨다든지 이런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면 원가에 더하고요. 반대로 뭐 재해 손실 같은 걸로 예전에 세금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빼서 조정한 금액이에요. 아, 그러니까 산 가격에 이런저런 조정을 거친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치, FMV는 훨씬 간단해요. 이건 그냥 사업용으로 바꾸는 바로 그날, 그 시점에 시장에서 바른 사람하고 자유롭게 사고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 쉽게 말해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나라 가격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명쾌한데요. 시세. 좋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2년 전에 개인용으로 노트북을 100만 원에 샀다고 해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걸 제 사업에 쓰기로 딱 결정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시나리오. 노트북을 2년간 잘 썼더니 지금 중고로 팔다면 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공정시장 가치, FMB 70만 원이죠. 그리고 그동안 뭐 특별히 노트북을 개조하거나 한 게 없다면 조정 기준액은 원래 샀던 가격 100만 원 그대로일 거고요. 네, 100만 원. 그럼 이때는 조정 기준액 100만 원이랑 FMB 70만 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낫죠? 70만 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이 노트북의 사업용 감가상각 기준가액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하, 70만 원부터 시작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경우는요? 만약에 그 노트북이 무슨 엄청 희귀한 한정판이라서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올라서요. 지금 시작해서 막 120만 원에 거래된다면요? 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이때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조정 기준액은 여전히 100만 원이죠. 네, 샀던 가격이니까. 그리고
공정시장 가치는 120만 원이고요. 그럼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100만 원이 감가상각 기준가액이 됩니다. 아무리 시장 가치가 120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지출했던 원가인 100만 원을 넘어서 기준액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그 원칙 기억나시죠? 과도한 혜택 방지. 아, 네. 이제 진짜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낮은 금액.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액,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미국 세법에서 쓰는 메카레스 같은 방법으로 매년 비용 처리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가액이 감가상각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노트북을 100% 사업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개인적으로 영화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런다면요. 완전히 분류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자산을 사업이랑 개인 용도로 같이 쓰는 경우, 이걸 이제 부분 사업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감가상각 비용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비율만큼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노트북 기준가액이 7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봐요. 근데 사용 시간을 쭉 따져보니까 하루 중에 80%는 사업 관련 작업에 쓰고 20%는 개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연간 총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의 80%만 실제 비용으로 공제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준가액 정하는 거랑은 별개로 사용 비율을 또 따져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사업 사용 비율 계산은 기준가액을 정한 다음 단계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세금 기준액 어떻게 정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전환 시점의 조정 기준액, 그리고 공정시장 가치, 이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기준액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용 비율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요? 만약에요, 사업 사용 비율이 매년 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는 80% 썼는데, 다음에는 바빠서 90% 쓰고, 그 다음에는 좀 한가해서 60% 쓰고, 이러면,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또는 아예 사업을 접거나 해서 다시 100% 개인 용도로만 쓰게 된다면, 그때는 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재계산, 리캡처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 복잡해지네요. 역시 세금은 파고들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